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12살 정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텅 빈 집을 뒤로하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부모님은 딸을 떠나보내며 울음을 삼켰지만 지우 자신도 울 여유조차 없었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 지우는 서울의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아가씨 아저씨의 말에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죠. 손에 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 지우는 강남의 큰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너가 정지우니? 이제부터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문을 연 부인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집안은 지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 그리고 한 벽면을 차지하는 거대한 유리창까지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내 딸 소연이랑 나이가 비슷할 텐데 하녀 일을 하게 되어 안 됐구나. 부인의 말에 지우의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곧 강남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며 지우의 어린 시절도 함께 닫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심부름까지 지우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죠. 주인집 딸 강소연은 지우와 같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야, 이거 좀 치워. 내 방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 소연의 무심한 말투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소연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그들은 지우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쟤는 누구야? 너희 집 하녀야? 응, 시골에서 온 애라고 하더라. 지우는 허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죠.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15살이 된 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해외 유학을 위해 떠나는 날, 지우는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에 몇 벌 안 되는 옷과 조금씩 모아온 돈을 넣었죠. 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차갑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별빛 속에서도 지우는 희망을 보았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이 등을 돌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이틀, 가진 돈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몸은 추위에 떨렸고 배는 고픔에 울부짖었죠.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지친 다리를 끌고 골목을 헤맸어요. 작은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지우의 배가 더욱 크게 울어댔죠. 전통 떡집 앞에서 지우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얀 인절미와 고물 묻은 송편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우는 입안에 고이는 침을 삼켰죠.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지쳤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우는 그대로 떡집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죠.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괜찮니? 얼마나 굶었길래 이렇게 쓰러졌어?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지우를 일으켜 떡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와 간 만든 인절미를 내어주셨죠. 먹어라, 천천히 먹어. 할머니의 손길은 어머니처럼 따뜻했어요. 지우는 조심스레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떡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죠.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집은 어디니? 할머니의 질문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지우의 사정을 눈치챈 듯 했죠.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라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렴 할머니의 배려에 지우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함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떡집 뒤편 작은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지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할래? 급여는 많지 않지만 먹고 잘 곳은 제공할 수 있어. 떡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 할머니의 제안에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렇게 지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서비스업을 배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우의 부지런함과 열정은 곧 빛을 발했죠. 이 아이는 손맛이 타고났어. 할머니는 종종 지우의 솜씨를 칭찬했어요. 지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죠. 시간이 흘러 지우는 18살이 되었어요. 이제 떡집의 단골 손님들은 지우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고 할머니로부터 전통 떡과 한과의 비법을 하나씩 배워나갔죠.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 지우는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지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죠. 뇌졸중입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삼켰어요.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우는 떡집을 혼자 운영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손님들은 지우의 노력을 알아보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우야, 병상에 누운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우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내가 더 이상 떡집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 할게요. 할머니는 건강만 회복하세요. 지우의 말에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 지었죠. 내 손맛이 좋아. 내 가게를 열어보거라. 내 레시피 노트가 떡집 찬장 맨 위에 있단다. 그건 이제 내 거야. 할머니의 말에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떡집을 정리하는 날 지우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품에 안았어요. 이제 그녀는 21살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죠. 할머니의 뜻대로 내 가게를 열어볼까?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열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고민 끝에 지우는 작은 푸드트럭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죠. 중고 푸드트럭을 구입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지우는 트럭 외관에 지우의 전통 디저트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인절미와 약과를 준비했습니다. 첫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가 근처에 트럭을 세웠죠. 어서 오세요. 갓 만든 전통 디저트예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에 몇몇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명이 다가왔지만 맛을 본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와, 이 인절미 진짜 부드럽다. 한 학생이 놀라며 말했죠. 이 약과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가 먹어본 것 중 최고인데요. 또 다른 학생의 칭찬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단골이 늘어났어요. 종종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죠. 지우는 할머니의 레시피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녹차 인절미, 초콜릿 약과 같은 창의적인 조합이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나 모든 날이 좋을 수는 없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지우는 트럭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단 3명의 손님만 왔을 뿐이었죠. 비에 젖은 채 지우는 주저앉아 울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따뜻한 가래떡 하나가 더 간절하지 않겠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커다란 우산을 든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종종 봤던 시장의 가래떡 가게 주인이었죠. 가래떡 가게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지유예요. 지우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도윤의 큰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하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미소는 편안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요즘 푸드트럭이 잘 되는 것 같던데 오늘은 비 때문에 힘들죠? 도윤이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한 적은 없었죠. 가끔 시장에서 봤어요. 가래떡 맛있게 뽑으시더라고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도 지우처럼 어려서부터 고생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16부터 시장에서 가래떡을 만들어 왔다고 했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내일도 이 자리에서 장사하실 거죠? 헤어지기 전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종종 지우의 푸드트럭에 들렀죠. 때로는 가래떡을 가져와 지우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그 답례로 도윤에게 자신이 만든 약과를 주곤 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어떤 레시피를 남겨주었는지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푸드트럭은 더욱 인기를 얻었어요. 아침마다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지우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게를 열 수 있을까? 지우는 종종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청 직원들이 찾아와 노점 단속을 한다며 푸드트럭을 철거하려 했어요. 지우는 당황했죠. 그녀의 전 재산이자 희망이 담긴 푸드트럭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모든 허가를 받았는데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청 직원들은 이 구역에서 더 이상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어요. 일주일 안에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합니다. 직원의 말에 지우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지우는 트럭 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다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았죠. 그때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지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지우가 상황을 설명하자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지우 씨, 같이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도윤의 제안에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저축한 돈이 있어요. 당신이 가진 돈과 합치면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요? 하지만 왜요? 지우는 의아했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떡과 제 가래떡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도윤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좋아요. 당신의 열정과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도윤의 진심이 느껴졌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같이 가게를 연다니 큰 결정인데. 한번 도전해봐요. 우리 둘 다 밑바닥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만의 무언가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의 격려에 지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작은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푸드트럭을 팔고 두 사람이 모은 돈을 합쳐 대학가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지우와 도윤의 전통 떡집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씩 난관을 헤쳐나갔어요.
도윤은 묵묵히 지우를 지지했고 지우는 도윤의 따뜻함에 의지했습니다. 오픈 첫날인데 손님이 없네요. 지우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죠.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잖아요. 도윤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았을까? 그때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방금 지나가다 새로 생긴 떡집을 봤네요. 뭐가 맛있나요? 첫 손님의 질문에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인절미가 특별해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으로 만드는데 한 번 드시면 잊지 못하실 거예요. 지우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여성은 인절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부드럽네요. 이렇게 맛있는 인절미는 처음이에요. 그 여성은 다음 날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친구들을 데려왔죠. 여기 인절미 진짜 부드럽다고 내가 그랬지? 여성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일주일 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특히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 되었습니다. 지우의 창의적인 디저트와 도윤의 담백한 가래떡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우리 메뉴를 더 다양하게 해볼까요? 어느 날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떡집이 아니라 진정한 한국 전통 디저트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만의 특별함을 더 키워나가면 좋겠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팥을 넣은 찹쌀떡, 계절과일을 활용한 절편, 꿀과 견과류를 섞은 약과까지 지우의 창의력은 무한했어요. 도윤은 지우의 열정에 감동받았죠. 지우 씨는 정말 놀라워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나요. 지우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도윤 씨도 대단해요. 이런 일을 혼자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요.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어요.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서로의 장점을 발견했죠. 도윤의 차분함과 신중함, 지우의 열정과 창의력, 이 조합은 가게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지우에게 청혼했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둘만의 공간에서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가게뿐만 아니라 인생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함께 하고 싶어요. 지우는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가게는 점점 유명해졌고 작은 언론 매체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숨은 보석, 지우와 도윤의 전통 디저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자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지우야, 이제 슬슬 가게를 확장해볼까?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우리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 더 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업 확장은 큰 위험이 따르지만 그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죠.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전통 디저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도전해볼까요? 도윤의 눈에 걱정이 스쳤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을 믿어요, 지우. 그렇게 두 사람은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어요. 지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할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공간을 둘러보며 지우가 물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가게의 3배 크기였지만 임대료도 그만큼 비쌌죠. 우리가 가진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우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게 실적을 보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우의 말에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는 항상 안전한 길을 선호했어요. 큰 빚을 지는 건데 도윤이 망설이자 지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씨,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지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도윤은 결국 미소 지었어요. 그는 지우의 열정을 사랑했고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싶었죠. 두 사람은 전 재산을 쏟아붓고 대출까지 받아 대형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정지우의 전통 디저트라는 브랜드명으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는 현대적이면서도 한국 전통미를 살렸죠. 진열대에는 다양한 떡과 한과가 아름답게 전시되었습니다. 오픈 첫날 지우는 긴장했어요. 홍보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광고도 하고 기존 단골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죠. 개업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여기 디저트가 정말 예쁘네요.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맛도 좋아요. 인절미 최고예요. 다른 손님이 말했죠. 지우와 도윤은 열심히 일했어요. 지우는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고 도윤은 매장 운영과 재무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가게는 점점 성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명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히든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듀서의 제안에 지우는 기뻐했어요. 이것은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기회였죠.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지우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문제도 찾아왔어요. 임대료, 인건비, 대출 이자 등 고정 비용이 늘어났고 지우와 도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매장에 남아 다음날 준비를 하는 날이 많아졌죠. 지우야,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거야.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우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어. 지우의 의지는 확고했죠. 그러던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유사한 컨셉의 가게를 근처에 오픈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에 지우의 가게는 위협을 느꼈죠. 저 가게 때문에 우리 손님들이 줄고 있어.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위기였죠.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바로 정성과 전통이야. 지우는 더욱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 건강한 재료, 정성 어린 서비스로 승부하기로 결심했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압박이 커졌어요. 재정적 부담이 커질수록 도윤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우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죠. 도윤 씨, 나 강남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싶어. 어느 날 밤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도윤은 놀라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지금도 재정적으로 빠듯한데 도윤의 우려에 지우는 진지하게 대답했죠. 더 크게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자리에 머물 거야. 강남에 진출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 해.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어.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결국 동의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 서 있는 정지우의 전통 디저트 간판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닌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죠. 이제 오픈 준비가 거의 다 됐네요. 지우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새 매장을 둘러보며 감격에 젖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그리고 거리를 향한 대형 유리창까지 지우가 꿈꿔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도윤은 지우의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지우야. 도윤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지우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고생하며 이 자리까지 왔죠.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개업 당일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블로거들도 찾아와 지우의 전통 디저트를 맛보고 사진을 찍었죠. 이 약과 정말 특별해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풍미예요. 한 유명 블로거가 말했습니다. 전통 디저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센스가 돋보여요. 포장도 너무 예쁘고요. 다른 인플루언서가 칭찬했어요. 지우의 전통 디저트는 순식간에 강남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았고 기업 대량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우와 도윤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지우가 속삭였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난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도윤의 말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날 이후로 몇 년이 흘렀어요. 지우의 전통 디저트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했고 해외 수출까지 시작했습니다. 지우와 도윤 사이에는 아들도 태어났죠. 이제 5살이 된 아들은 종종 매장에 와서 부모님의 일을 지켜보곤 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지우는 매장에서 새로운 시즌 메뉴를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고 있었죠. 그때 지우의 시선이 매장 입구에 선 두 여성에게 고정되었어요. 저 사람들은?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어요. 송민경과 최다빈, 어린 시절 지우를 무시하고 놀렸던 친구들이었죠. 두 여성은 매장을 둘러보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경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죠. 너 정지우 맞지?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지우의 침착한 태도에 두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너 예전에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지우 맞지? 다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지우는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우의 말에 두 여성은 어색하게 웃었죠. 와, 내가 이런 성공한 사업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민경이 말했어요. 이 가게가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핫하다고 해서 왔는데 내 가게였다니. 지우는 두 사람에게 직접 만든 전통 디저트를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때 지우의 아들이 매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이 지우에게 달려와 안겼죠. 우리 엄마가 성공한 거예요. 엄마는 제일 멋진 떡 장인이에요. 아들의 당당한 말에 민경과 다비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이미 치유되었고 이제 그녀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죠. 아름다운 10주년 케이크입니다. 사장님 직원이 들고 온 케이크를 보며 지우는 감회에 젖었어요. 전통 디저트 브랜드를 시작한 지 10년 그 시간 동안 지우는 상상도 못했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매장 안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그녀의 회사는 전국에 1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도윤은 지우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우의 가장 큰 지지자였죠. 우리 아내가 준비한 말이 있다고 하네요.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10년 전 저는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보니
꿈은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우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서울의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시절, 밤늦게까지 일하고 쓰러질 듯 지쳐 잠들던 날들, 그리고 떡집 할머니를 만나 새 삶을 얻게 된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지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우리 회사가 희망의 씨앗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재단이 될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우는 이어 말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가슴 아팠습니다. 나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윤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는 지우의 선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우리가 함께 해나갈 일이에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장학재단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언론에서는 시골 소녀에서 성공한 기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나눔의 실천자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죠. 지우의 인생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지우의 브랜드는 더욱 성장했어요. 해외 지점이 생겼고 대기업 회장들의 모임과 전통 결혼식에서 떡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한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저는 당신의 장학재단 덕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나는 밑바닥에서 올라왔듯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50대가 된 지우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그녀의 강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찼죠.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가정부였지만 지금은 제 이름을 건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지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새로운 VIP 고객의 예약 문자가 도착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지우는 생각했어요. 12살 소녀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에서 지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루어낸 성공의 비결이었죠. 도윤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 오늘은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지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사무실을 나서며 지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브랜드 로고를 바라보았어요. 정지우의 전통 디저트.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시골 소녀였던 정지우가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된 증거였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 거리에서 그녀는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역전,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 지우의 용기와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여보, 고마워.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여서. 지우의 말에 도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나도 고마워. 당신을 만나 행복해. 도윤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지우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한 여성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